자, 오늘은 부등식 단원 마무리 시간이야. 오늘 단원 마무리는 홀수, 짝수 중에 뭘 풀 거냐면 홀수를 풀 거야. 근데 홀수 중에서 다 풀고 나서 너희들이 식 세우는 걸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식 세우는 문제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럼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 근데 여기선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 뭐냐? 무엇을 x로 둘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 뭘까? 무슨 단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마지막 과제로 푼 문제가 거리, 속력, 시간, 요런 세 가지 단위가 나왔거든. 너희가 식을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게 식이 다 세 개나 돼가지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그럴 때 요 단위, 어떤 단위를 쓰면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 주의 깊게 보도록 하자. 자, 1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x1이래. 얘는 x를 말해줬다. 한 개의 x1이래. 그럼 어떤 단위로 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야. 지금 보면 사과 개수가 나오고 그리고 원이라는 가격이 나와. 그럼 둘 중에 누굴 선택할 것이냐? 인데 문제를 쭉 읽다 보면 가격의 합이 8,000원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단어가 있잖아. 그럼 이 아이를 기준으로 우리는 식을 세워줄 거야. 지금 이 식은 뭐가 기준이 될 거야? 가격이 될 거야. 이해됐을까? 가격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 그럼 사과 한 개에 x1인 4개를 산대. 그럼 얼마야? 4x만큼 가격이 되겠지? 그리고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 5개래. 그럼 그 가격은 얼마야? 한 개에 1,000원인 거 5개니까 5 곱하기 1,000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가격의 합이 8,000원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 3번 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구하라는 거거든. 요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요 모양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 어떻게 하냐고? 이항을 통해서. 우리가 식의 계산부터 이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자, 그럼 최대한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 처음에 3a-4 6b 빼기 1이라고 했거든. 선생님이 여기 양변에다가 한번 4를 더해 보도록 할게. 왜 4를 더했어? 여기에 요 마이너스 4가 거슬리기 때문이야. 여기 마이너스 4가 거슬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a라는 거밖에 없잖아. 거슬리기 때문에 한번 없애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 없애버리면, 더해버리면 3a는 6b 더하기 3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이길 원하거든. 그래서 양변을 나누기 3을 해주도록 할게. 나누기 3. 그럼 어떻게 돼? 왼쪽은 나누기 3을 해주니까 a가 될 거고 오른쪽은 2b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겠지? 야, 그럼 우리 거의 다 됐다.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앞에 마이너스가 2가 있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빼기 2라고 나오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지? 마이너스가 곱해졌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따라서 3번은 이렇게 부등호가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5번. 1차 부등식인 것을 찾으래.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식을 정리해서 한쪽에는 1차 식의 모양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라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찾아주는 거야. 그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자. 기억. x를 넘기고 마이너스 3을 넘겨보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즉 이렇게 하지 말까? 이거도 괜찮은데 처음에 주어진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 맞아요 인데 이렇게 안 할게. 한쪽으로 다 넘겨버릴게. 한쪽으로 다 넘겨버릴게. 미안합니다. 얘도 넘기고 얘도 넘기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나오니까 x 마이너스 7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요 왼쪽은 1차 식의 모양이고 오른쪽은 0이 있으니까 얘는 맞다. 1차 부등식이다. 니은도 해볼까? 일단 괄호부터 풀어주면 3x 더하기 1 3x 마이너스 3 넘겨주면 3x 더하기 1에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사라지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1차식이 있어 없어? 1차식이 전혀 없잖아. x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식에서 얘는 탈락. 디귿 가자. 디귿 x제곱 마이너스 3 2x 더하기 7에서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이렇게 나오네. 근데 보니까 여기가 1차식이 아니라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2차식. 아니 2차식. 그러면은 1차 부등식이 아니라 이 아이는 뭐라 불러야 될까? 그렇지.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야 될 거야. 그럼 얘는 아니겠다. 탈락. 자, 리을은 위에다가 풀게. 리을 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 괄호 풀어주면 2x제곱 플러스 2x 나오겠네.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주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얘도 1차식이지. 그렇지.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우린 여기가 1차식인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1차 부등식 맞네. 리을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7번 갈게. 7번 같은 경우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말은 해를 구하시오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요걸 좀 어려워해. 해를 구한다는 말을.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냐면 식 정리해봐 이거야. 정리. 최대한 정리해봐 이런 말로 지금은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아. 나중에는 조금 바뀌어야 되긴 해. 자, 소수다. 소수는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소수점 없애줘야 되니까 곱하기 10 하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왼쪽엔 x, 오른쪽엔 숫자만 넣도록 하자. 왼쪽엔 x, 오른쪽엔 숫자. 그래서 x 가진 아이를 왼쪽,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3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4라고 할 수 있겠다. 왼쪽에는 오직 x만 둬야 된다 했으므로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눠주도록 할게. 양변을 마이너스 7. 그럼 어떻게 돼? 오른쪽은 없어지니까 왼쪽은 없어지니까 x가 나오고 오른쪽은 2 나오게 되겠지? 근데 부등호의 방향 바뀌는 거 잊지 말자. 마이너스로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거야. 자, 9번 가도록 할게. 요거 지난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에도 있던 건데 이 아이의 해가 요 아이라는 거야. 요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라는 건 참이 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아이의 식을 정리하면 요 아이가 된다. 로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요 별표친 아이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일단 전개부터 해야겠지. 괄호 풀어주는 거. 16x 플러스 64 7x 플러스 7a 그리고 왼쪽에 x를 보내버리고 오른쪽으로 숫자를 넘겨버리자. 그러면 16x-7x 7a-64 따라서 9x 7a-64라고 나오겠다. 다 한 거 아니지? 우리는 왼쪽에 x만 있는 모양이 돼야 되므로 양변을 요 앞에 개수인 9로 나눠주도록 할게. 그럼 어떻게 되지? x 큽니다. 9분의 7a-64라고 나오겠다. 자, 그럼 뭐야? 식 정리를 한 요 주황색 줄과 원래 기존에 해라고 말했던 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완전히 같게 생겨야 돼. 그럼 보면은 왼쪽 모양은 x로 똑같은 모양이라는 걸 알아. 근데 오른쪽은 요 아이랑 요 아이가 있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즉 9분의 7a-64는 마이너스 4. 똑같은 숫자가 되면 같은 모양이 되잖아. 된다는 거지. 계산해주면 7a-64는 9를 곱해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7a는 미안합니다. 64를 더해주게 되니까 야 내가 지금 암산이 안 된다. 선생님 계산할게. 7a는 28 나오겠네. 따라서 a는 4라고 나오겠다. 자, 그럼 11번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11번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풀어볼게. A가 4보다 작대. 그렇대. 근데 1차 부등식 요 아이의 해 중 가장 큰 정수를 구하래. 무슨 말이야?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아이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요 순서로 구할 건데 해를 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했지. 일단은 식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식 정리를 하기 위해 전개해주자. 괄호 풀어줄게. 4x-4라고 나오겠네. 그리고 식 정리한다는 건 왼쪽에 x, 오른쪽에는 숫자들을 놓는다는 거지. x 있는 아이를 넘겨주도록 하자. 따라서 ax-4x가 나올 거고 a-4라고 나올 거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참 첫 번째 난관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 면 요 왼쪽의 식을 보면 누가 공통으로 들어있니? x가 공통으로 들어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묶어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x. 그리고 안 쓴 i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앞에 남아있던 각각의 요 아이들을 여기다가 써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제 우리는 왼쪽에는 오직 x만 있어야 하므로 요 i를 양변으로 나눠줄 거야.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 원래 요 i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여기서 틀리게 되는 거야. 틀린 거야. 뭐가 틀렸냐면 지금 요 a-4라는 아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나눠주거나 곱해줄 때 양수를 곱해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지만
음수를 곱해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A가 뭔지 모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가 4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어. 다시 말해서 식을 정리하면 A-4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A-4는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작으니까 음수라는 거야. 그럼 음수를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바뀌어야겠지. 양변을 A-4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될 거야. 근데 얘네 계산해보니까 약분돼서 얼마로 나와? 1이네. 따라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보다 작은 아이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있겠다. 이 중에 가장 큰 아이는 누구다? 1이다. 답은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즉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였다? 요 A-4라는 거를 나눠주는데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선택해주는 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2, 13, 14번 세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 12번 풀어보도록 하자. 단위 결정하자. 단위. 뭐 길이가 있고 여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넓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럼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되느냐인데 문제를 보니까 이상이냐 이하냐 있는 단어가 어딨어? 넓이가 이상입니다 라고 했지? 그럼 우리는 누굴 선택할 거야? 넓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높이를 모르니까 x라고 두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요 i가 30보다 이상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계산해주면 5x가 3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변을 5로 나눠주게 되면 x는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높이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다. 자, 13번 볼게. 두 번의 수학 시험에서 여기 점수 얘기하고 있어. 점수가 나왔대.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냐 보니까 없어. 지금 얘기하는 건 오직 점수야. 그럼 점수 기준으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이 아이가 현호가 1차 시험에서 87점, 2차 시험에서 89점 맞았대. 그리고 세 번째 걸친 수학 시험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돼야 돼. 야, 그럼 세 번째 몇 점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세 번째 몇 점인지 모르니까 x라고 놓도록 하자. x. 그럼 요거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해? 각각 세 과목을 본 거니까 더해줘서 3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요게 평균 점수야. 이게 평균 점수. 평균 점수. 요 평균 점수가 몇 점 이상이다? 9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양변에 곱하기 3을 해주도록 할게. 그러면 왼쪽은 87 더하기 89 더하기 x라고 나올 거고 오른쪽은 270이라고 나오겠다. 그리고 식을 정리해주면 176 더하기 x가 270 따라서 x는 270에다 176을 빼주니까 94라고 나오겠네. 자, 그럼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거야? 좀 많이 힘들겠다. 94점 이상. 야, 되게 높은 점수 아니에요? 94점 이상?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인가 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 14번.
자, 14번이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 뭐 할인합니다. 뭐 60% 할인합니다. 혹은 40%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걸 본 적 있을 거야. 이게 할인한다라는 말이거든. 할인이라는 건 원래 가격보다 싸게 주는 거야. 더 싸게.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라면은 60% 할인된 가격이다 말하면 원래 10,000원이 있다 치자. 아니, 좀 더 우리 줄일까? 원래 1,000원이 있다 치자. 그럼 1,000원에 40% 가격은 얼마야? 1,000원의 40%는 요 퍼센테이지라는 말이 나오면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 100분의 40을 곱해주면 돼. 그럼 1,000원의 40%는 그렇지. 1,000 곱하기 100분의 40 4,000원이 될 거야. 야, 그러면 1,000원의 40%를 계산한 그럼 우리가 얼마를 내면 될까? 1,000원의 40% 할인 40% 할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1,000원의 40% 할인입니다. 이거는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00분의 40 딱 곱해주는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100분의 40을 곱해주는 거야. 선생님, 요 1이란 건 왜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1이라는 숫자는 되게 완벽한 숫자야. 그래서 요 1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원래 금액과 관련이 있어. 원래 금액. 즉 40% 할인했다는 건 원래 금액에서 40%만큼 빼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야? 1000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40은 100분의 60이 되겠지? 그래서 6,000원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14번 보니까 문제를 가볍게 읽었을 때 두 가지가 있어. 단위가 입장료와 사람 명수 둘 중에 뭐를 할지 뭐로 계산을 할지 정해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30명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 명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출발을 할 수 있겠지. 몇 명부터 30명 입장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말해서 몇 명, X명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야, 그럼 지금까지 주어진 애를 보니까 X명이 입장을 할 건데 얘가 30명보다 적게 입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없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겠다. 야, 명이 안 되면 그 다음엔 입장료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바꿀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볼게. 여기에 한 사람당 1,000원이래. 한 사람당 1,000원. 근데 30명 이상이 들어간다면 25% 할인을 해준대. 야, 원래 1,000원이면 요금은 입장료는 1,000 곱하기 X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30명보다 높은 많은 인원이 들어간다면 몇 퍼센트 할인? 25% 할인이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부분 확인해 볼까? 몇 퍼센트 할인이 들어간다 라는 건 곱하기 1-100분의 25를 해준다고 했었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명이 입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 볼게. 3명이 입장을 한다면 1000 곱하기 3이라는 거야. 5명이 입장을 하면 1000 곱하기 5라는 거겠지. 20명이 입장을 해도 1000 곱하기 20이 된다라는 거야. 야, 근데 30명이 입장하면 얼마 된다는 거야? 1000 곱하기 3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25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즉 여기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자, 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 30이 기준이 되는 건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 30이란 숫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 만약에 30명이 입장한다면 입장료로 풀 거야. 근데 입장료 30명이 입장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돼? 1000
곱하기 30 곱하기 1-100분의 25. 즉 22,500원이 기준이 될 거야. 근데 이 22,500원이라는 i는 30명이 입장했을 텐데 개개인이 입장한다면 X명이 입장했다 하면 1000X가 나올 거고 30명이 입장했을 때 입장료는 22,500원인데 우리는 뭐가 더 유리해야 되니? 원래 X명 낱개로 돈을 내는 것보다 30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내는 게 더 유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왜냐면은 문제에서 몇 명 이상부터 30명 사는 게 더 유리한가요? 말하고 있잖아. 즉 돈은 누가 더 많이 써야 돼? 유리하다라는 말은 돈이 더 적게 나간다는 거잖아. 우린 돈을 조금 쓸수록 내가 더 이득을 봤어 이러잖아. 즉 30명을 입장했을 때 22,500원이 X명 들어갔을 때보다 돈이 더 적게 나가야 되는 거야. 즉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즉 23명부터 23명이 입장하면은 원래 낱개로 입장하면은 23,000원이 나오지? 근데 그냥 30명 왔어요 라고 말하면은 얼마 내면 돼? 22,500원 내면 되잖아. 그럼 24명이 입장을 하면 원래 낱개로 계산을 하면 24,000원을 내야 될 거야. 근데 30명 왔어요 라고 단체로 얘기하면 그렇지 22,500원 내면 되지. 더 유리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특히 마지막 푼 문제가 굉장히 너희들한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면 이런 거는 아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과제 제출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우리 내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너희들이 과제할 때 체크한 것들 있지? 그 문제에 대한 풀이로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